그래서 인삼은 다른 약초보다도 최소한 5, 6년씩 재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밭에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바로 그 투자하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회전이 늦어요. 그런데 해마다 갖다 심어 놓으면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그게는 처음에 아이고 6년 그런단 말이었는데 해마다 심으면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건 원래 투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부터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면 돈을 벌지만은 자빠졌다 하면 그냥 돈도 왕창 깨먹고 몇 번씩 실패를 하기 때문에 광작 넓은 면적에서 재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인삼 농사를 하고 싶다 하면 조금씩 한번 하고 일단은 그러면 종묘의 생리라든지 종묘의 특성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새싹쌈을 밭에 심어서 식구 한번 뽑아 먹는 거 그런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인삼이 이렇게 크는구나 1년째는 이렇게 크는구나 다 못 뽑으면 조금 더 보고 아 2년에 이렇게 크는구나 이렇게 뭐 몸소 체험을 해가면서 그 작물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지 다른 기술을 도입해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보면은 요새 헷갈리는 게 저게 산밭인지 태양광인지 모르겠어. 똑같잖아요, 태양광. 근데 이게 광작으로 하는데 지대로 해놓은 밭에 가면 인삼밭도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 그래도 이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약간의 비탈이 있는 저 전라북도 고창 이런 데 가면 다 이런 밭이 많아요. 무 심고 저 땅콩 심고 하는데 이런 데 가면은 근데 지금 저기 저 강원도 양구 쪽에 반치볼 가더라도 이거 더 심하죠. 거기에 그냥 천뜩 인삼밭이 깔려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형편이니까 그런데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넓기 때문에 대부분 대로변에 그냥 큰 평지에다가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나가죠. 카나다하고 미국 온타리오하고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런 그 그늘막 밑으로 차광막 밑으로다가 트랙터가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로다가 미국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도 밑에 들어가는 거는 옥수수나 콩이 들어가고 대부분이 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밭으로 슬슬 내려옵니다. 중국 인삼도.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들어가는 자재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조금씩 도입을 하기 시작해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인삼이 동북공정이라고도 그러나요? 그러고 저쪽에 그 중국 정부에서 특히 동북 삼성 중에 길림성 정부에서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요녕성 정부에서 투자를 길림성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장춘 수도 장춘에 그 길림성이구나. 장춘하고 요녕성 수도 시망에 가면은 인삼 관련된 제품 파는 그 마트가 무지무지하게 큰 게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인삼 화장품 뭐 우리 그 설화순이 뭐 이제 한국 화장품 비슷하게 해서 포장 이쁘게 해놓고 그랬는데 우리 거보다도 몇 배 더 비싸게 그냥 하고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왕창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 이외에 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나 화장품 쪽에다가 인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 인삼의 그 같이 중복되는 건데 한 번만 더 살짝만 훑으면서 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다 하시고 여기 이제 보면은 저 내두 있는 부분에서 뿌리가 꼭 하나씩 달려요. 이게 수근이라고 해서 머리 숫자 써 수근이라고 하는 것도 봐주. 이게 몸통이고 여기 몸통에 붙어 있는 굵은 뿌리를 지근이라 그러고 지근 말고 그냥 측근 그러고 이제 흡수기관 물 빨아들이고 양분 빨아들이는 잔뿌리는
세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홍삼, 태극삼, 백삼, 곡삼. 이제 태극삼은 쪄서 말린 거고, 그거 태극삼 쪄서 말린 겁니다. 예. 자, 이제 성분이 이것도 이제 처음에 그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나왔던 건데, 사포닌의 사포라는 것이 소업에서 유래했다는 거, 거품이 난다는 거. 그래서 콩에도 사포닌이 있어요. 콩사포닌. 그래서 콩도 물에 담궜다 보면 거품 생기잖아요. 콩 씻을 때 보면. 그리고 도라지도 사포닌이 있고, 사포닌 들어있는 그 식물들이 꽤 있어요. 그거 보면 꼭 사포닌이 있는 저기는 거품이 생긴다. 그래서 그 사포닌의 사포는 비누 소업에서 원이 거기서 유래됐다. 그 인삼사포닌을 총체적으로 진세로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진세로사이드가 뭐 이거 진세로사이드는 결국에는 많아봤자 4%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 전체 뿌리 중에. 근데 뭐 여기 먼저 시간에 여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근이 제일 많이 들었고, 과육내두, 지근, 종자, 주근이 우리가 먹는 것이 주근이잖아요, 그죠? 주근하고 지근을 우리가 먹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다른 부위에 사포닌이 더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근데 종자를 갖다가 그러면 옛날부터 뿌리를 먹었지.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종자를 먹기 시작했으면 종자를 지금까지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이들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종자를 안 먹고, 그리고 종자는 3년 돼야지, 3, 4년 돼야지 달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캐면은 수확하는 대상물이 주근이고, 그 여기 꼭 그 저 사포닌뿐만이 아니고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라든지 똑같이 들어있단 말이지, 뿌리니까는. 그런 게 이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부위별로 진솔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함량을 그것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세근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 그건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가는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느냐. 표면적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3년생, 6년생은 통계적으로 연근별 성분 차이는 거의 없다. 사포닌 함량도 오히려 4년까지는 수직적으로 아니지만 이렇게 완만히 증가를 하다가 4년이 지나서 5년, 6년 가면은 수평적으로다가 증가를 안 하고 있다가 7, 8년 되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함량이 줄어드는 거지, 거꾸로다가. 그래서 구태 6년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늘 평생을 주장을 했는데, 돈 있으면 6년근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은, 돈 없는 게 정상이에요. 4년근 사고 4년, 5년근 먹으면은 충분하다. 그래, 판악속 식물이 이런 데 분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삼칠인이 이런 것들은 인삼이 사실은 아니에요. 속만 판악속 식물일 뿐이지, 이거는 아주 이제 말려놓으면은 망치로 두드려도 잘 깨지지도 않아요, 이게 중국에서. 근데 이거 용도 자체가 파열제로 쓰지 보약제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것도 파낙스라고 해서 이름만 갖다 자포니커스라고 붙었지만서도 이게 내두밖에 없어, 이걸. 그러니까 죽절이라고 대나무 뿌리 갖고 생겼죠, 대나무 뿌리. 대나무 뿌리가 생긴 것이. 근데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제 실제 이제 인삼의 그 성분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포닌은 많이 보면 3, 4%, 3, 6%, 뭐 그건 뭐 큰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 작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구성하는 걸로 봐서는. 그 질소화합물이 한 12 내지 16% 정도 질소화합물이 들어있고, 리피드 솔러블 컴파운드라는 것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알코올이나 술 같은 거에 녹는 것이 지용성 성분도 기껏 해봤자 1, 2%밖에 안 들어가 있고, 바이타민이 0.05% 정도.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60%, 70%는 탄수화물이고,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해서 그 성분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알칼리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주물럭거리고 뭐 몇 프로를 맞추겠다라고 못하도 뭔가 다른 처리를 해서 조금 저기를 줘버리면은 얘들이 그 풍선 속에 20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보통 1대1대1대1로다 20까지가 일식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줘서 이쪽으로 확 벌리면은 토탈은 20이지만서도 어떤 놈은 두세 개는 없어지고 어떤 놈한테는 두세 개가 더 붙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생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어려워서 여기서 다 뺐는데 제가 직전에 금산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항암 성분이라고 밝혀져 있는 RG3라든지 컴파운드 K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팍 높아지는 그런 처리들이 있어요. 그런 처리를 찾아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컴파운드 K만 대량 생산을 해서 생전환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목표를 딱 세우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하다 보면 뭐 걸리면 아하 요 방법 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세밀한 실험을 해 들어가면 가능하다. 이제 진토닌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걸 건국대학에서 하다가 지금 추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 진솔사이드도 분자량별로 분자량이 큰 놈 작은 놈에서 어디 기준산 딱 쳐가서는 그 고급 걸름망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다 해서 분자량 작은 놈만 통과를 시키고 걸리는 놈들은 저기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서 또 제품 만들어서 이런 단지에서 하나에 400만 원씩 받던 제품이 있었는데 원자력 연구소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다가 그것도 또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끼고서 근데 앞으로도 저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렇게 현혹되지 말아요. 그냥 산 먹으면 돼. 산 먹으면 되니까는. 근데 결국에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거기도 뭐 다른 게 더 들어가고 삼을 막 두드려 팬다든지 그래서 미치게 만든다. 돌연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살아있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죽은 물건에 대해서 이런 성분을 변환시키는 것은 실험실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 막 교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뭐를 골라내서 그것만 쫙 뽑아서 이것만 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요거는 그 돈 가치가 있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있거든. 3이야 결국엔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RG3 하나만 갖다 뽑아내서 항암제를 만들었다면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사포닌 자체가 1, 2%예요. 거기다가 RG3는 0.00 몇 %예요. 그러면은 산삼 추출액을 만들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삼 추출액을 가지고 10g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산삼이 컨테이너로다가 그거 하나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들어가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고농도로 추출해서 농축을 해서 빼내려면. 그래서 산삼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못하는 것이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싼 걸 가지고 한 사람한테 동물한테 세포 단위에서 하는 것도 꽤 들어가는데 쥐한테 먹이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그걸 먹어? 그럼 한 사람한테 산삼 시험을 하려면 아마 한 사람한테 산삼 한 20, 30kg는 가져야지 시험이 될 거예요. 그럼 한 사람만 시험해서 돼 그게? 최소한 몇십 명 정도로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임상을 못 해요, 산삼은.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냥 6년근도 필요 없고 4년근으로 많이 잡수시라고. 많이 잡수시는 게 최고지. 그래서 이제 인삼의 성분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포닌에서 PPD하고 PPT, 디올 트리올의 차이인데 이건 뭐 설명하기도 나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PPD 타입하고 PPT 타입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솔 사이드를 갖다가. 그래서 디올 타입하고 트리올 타입하고는 이게
Central Nervous System, 그러니까 CNS라고 중추신경계를 흥분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이게 뭐라는 거야? 진정을 시키느냐. 이런 D 타입하고 T 타입하고는 그런 작용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그 D 타입하고 T 타입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이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수화합물이라는 것이 우선 프로테인, 단백질, 아미노산, 펩타이드, 뉴클레이스, 핵산, 알칼로이드, 그 다음에 지용성 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나 지방산이나 에센셜 오일, 그 뭐라는 게 에센셜 정유, 파이토스테롤, 오가닉 애시드, 유기산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유색, 빨간 양파, 자색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얘기하는 페놀릭 컴파운드라고 페놀 성분이라 그러잖아요. 페놀 성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런 색깔이 넣어져 있는 것이 터페노이드라든지 포리아세틸이라든지 주로 이 2차 대산물 중에서도 어떤 그 성분 활성, 그러니까 생리 활성을 일으키는 연구에 대상되는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삼 사포닌의 기본 구조,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것만 보면 두드리기가 나잖아요. 왜 그거? 예? 이러한 거 사이드 체인의 유무 때. 그 여기 이제 단말인 계통의 PPD계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서도 고린인삼 최신형이 201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우리 거는 38가지, 373은 29개, 화기삼은 19개 막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PPD 타입이 22가지, PPT 타입이 14가지 해서 원래 아닌 계통이 2개. 그래서 이제 373을 원래 3이 하니까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화기삼이라는 것이 미국삼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삼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거. 거기 애들은 종류 수들이 있지만서도 대부분이 디올 타입, PPD 계열이고 PP 트리올 타입은 5가지. 바란스가 안 맞는다. 우리 거는 거의 균형 있게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과 진정시키는 작용과 흥분을 시키는 작용이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그 PPD계가 진정시키는 그런 쪽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미국산보다는 고려인삼은 훨씬 사포닌 조성에 있어서도 더 좋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죠. 요것도 먼저 번에 했을 거예요. 백삼하고 홍삼하고 차이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공 과정이 틀려서 백삼은 그냥 말린 거 아닙니까? 백삼 말린 거고 홍삼은 한번 쪄서 말린 거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면은 일반 성분, 이게 미량 성분이고 뭐고 다 이거 결국엔 일반 성분이에요. 여기 나온 것은 탄수화물, 단백, 지방, 회분, 수분, 그다음에 지방산,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컴파운드가 이제 미량 성분이 미량 요소들이잖아요. 칼슘, 크롬, 구리, 철, 칼륨,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은 일반 성분들이에요. 그래 이런 성분들은 백삼, 홍삼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서 거의 비슷하다. 큰 차이가 절대 없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진스노사이드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성분에서는 그놈이 그놈인데 그게 이제 한층 더 들어가서 이제 사포닌을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백삼하고 홍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요거 이제 파란 색깔이 백삼이고 노란 색깔이 홍삼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홍삼 쪽, 백삼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RG3라든지 이게 RG3도 S타입이고 R타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게 홍삼에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알비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홍삼이 백삼보다 높아요.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백삼하고 홍삼을 같이 비교하죠. 이게 단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 그림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ND 하면 non detected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 RK3라든지 RH4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홍삼에서만 검출되고 백삼에서 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진설사이드 RB1, RC, RB2, RK1, RG5는 이런 성분들은 백삼보다는 홍삼이 월등히 많다.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공을 했든 간에 여기같이 진설사이드에 항암 성분 RG3 컴파운드 K가 많고 적고 그런 거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효성에 대한 것은 크게 안 따져도 먹으면 된다. 백삼은 그냥 증발시키는 거고 홍삼은 쪄서 말리기 때문에 수율이 더 높아요. 고래인삼에는 말로닐 진세로사이드라는 것이 RB1, RB2, RC, RD가 총 진세로사이드 중 35 내지 60%다. 우리 다른 미국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열 처리만 해주더라도 진서 RB1, RB2, RC, RD 등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산 처리를 해줘도 저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열 처리해줘도 되고 가수분해해도 변화가 생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새로운 거를 뭘 갖다가 뉴 컴파운드라든지 새로운 물질을 찾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물질을 높여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작을 해서 뭘 갖다가 하고 이제 그것이 연구지만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결국에는 인삼 내에 있는 것들이다. 인삼의 이제 한방에서 얘기하는 7가지 효능. 보기, 구탈, 익혈, 부맥, 양심, 안신, 상진, 지갈, 건지, 비사, 부패, 정천, 탁독, 갑장에서 이거 한의대 사람들은 애웠었어 이거 한의대 게 근데 원기를 보하여 탈기된 상태를 회복시킨다. 익혈, 혈액을 보호해준다. 양심, 안신, 심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진액을 생성하고 진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호르몬이지 뭐 결국에는 진액을 생성하고 지갈, 갈증을 멈추는 작용을 한다. 건지, 비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설사는 사자잖아요. 설사를 멈추게 한다. 폐의 호흡 기능을 강화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작용. 병균의 화농증의 농과 같은 독을 밀어내는 것. 그럼 이거 여기 다 이거 가지고 인삼 먹으면 병 걸릴 일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같으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기능을 하니까 옛날부터 이런 것이 고전에 전부 의학서에 전부 내려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다른 나라에 홍보해서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서양 쌈은 열을 떨궈주는데 고래인삼 먹으면 코피 터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진원지가 주로 이제 세계적으로 한약재나 이 거래의 본산지는 홍콩이에요. 홍콩 한약상가 가보면 제기동 시장은 시장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중국의 4대 약시장이 있어요. 저쪽 사천성의 성도 이쪽에 안국 뭐 감숙성에 어디 네 군데를 가보면은 제기동 시장은 시장 아니에요. 창고도 그렇고. 근데 홍콩 상인들이 우리 건 전부 홍삼쪄가서 태극삼 뭐 이렇게 가서 갖다가 깡통에서 넣어서 몇백만 원씩 들어오고 홍삼 찐 것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미국 쌈은 그냥 일반 농산물이에요. 걔들 거는. 그래서 그냥 마대자루에다가 그냥 큰 자루 이렇게 뚫뚫 말아놓고 푹 싸놓고 있잖아요. 그냥 산더미 같이 그렇게 팔아요. 그냥 그러고 건띠기로 팔아 걔들 거는. 무게띠기로다가. 그런가 하면은 중국 아이들이 동북 삼성에서 농사 지은 거를 홍삼을 쪄서 파는 것도
장바닥에 가면 이렇게 그냥 산더미 같이 사놓고 팔아요. 근데 우리 거하고 틀려. 엄청 싸요. 미국 쌈은 싸고 안 팔려. 그러니까는 거기서 퍼트린 거기서 시작한 루어머가 고려삼은 왜? 약은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독이 약이에요. 독이 약이야. 네, 독이 약이에요. 그러니까는 병 걸리면은 내가 내 병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생산해내는 물질이 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신체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놈의 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열을 내주는 것도 그게 작용이지. 열을 떨어뜨리는 건 작용이요. 근데 열이 안 나는 거지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미국 쌈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나도 내 힘으로 다, 내 이름으로 다 이걸 갖다 어디가 주장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 있을 때 한번 저기 있을 때 한번 해서 나라 돈 가지고 중국에다 공동 연구로 해서 돈 좀 주워가면서 한번 해봤어요. 가서 임상을 시켜봤어요. 중국에 한 번은 중국의 한의과대학 중의대학이죠. 하나는 중국의 의과대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샘플 수도 크게 하고 싸니까 거기서는 그런데도 전혀 근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서양 쌈이나 우리 거나 우리 거는 조금 걔네 거보다는 이 폭이 좀 있어요. 열이 조금 나고 하는 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